그러면서 뭘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살짝 과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 무겁고 가볍고 이게 질량이잖아요. 질량. 근데 사실 흥미로운 게 질량이 뭐냐 정의 내리기 좀 어렵거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좀 무거운 1kg짜리 철공과 1kg짜리 양모로 만든 털이 있어요. 네. 뭐가 다른 거냐? 재료가 다르죠. 근데 얘는 더 무겁고 질량이 높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막 꼬리꼬리를 물고 물어보면 그러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량이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 이름 들어봤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없어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도 들어봤어요. 한번 있었던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절대적인 게 두 개지? 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질량도 절대적으로 보존돼야 되고 에너지도 보존되지? 두 개일 수도 하나는 안 돼? 있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세 개일 수도 있고. 맞아요. 생길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는 10개일 거고.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그런지를 파고드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하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감하게 그 두 개의 물리량을 하나로 통합해버리는 의견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질량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네.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반대로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면 갑자기 질량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만약에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 가해졌어요. 네. 그럼 여기서 없었던 무언가가 튀어나와요. 물질이 만들어져요. 어떤 물질? 뭐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양자적인 형상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LHC라든가 이런 것들 돌려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실험들을 하잖아요. 한 곳에 에너지를 확 응축을 시켰더니 그래서 어떤 입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하기 전부터 아인슈타인이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증명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신기한데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데 E와 M을 어떻게 상호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때는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게 실현된 거는 원자폭탄 만들 때예요.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론이었을 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논문을 냈잖아. 그런데 실제로 아무 방문자도 없고 어디에도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고 관심을 안 가져줬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학 연보에다가 이미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대로 된 교육을 열심히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위대한 논문은 냈는데 보통 논문의 형식이 있어요. 네. 주석도 많이 걸고 여기서만 나오는 그 형식인데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역시 천재니까 파격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막말로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쓴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마치 악보를 이상하게 쓰는 음악가처럼. 그렇습니다. 혼자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보는 천재들이 간혹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쓴 거고 학계에서 통용되는 형식도 아니니까 잠잠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특수 상대성 이론은 좀 학계에서 언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천천히 돼요. 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나는데 뭐 몇 개월 있다가 한 명이 나타나고 한 1년 있다가 한두 명 나타나고 그러면서 점차 물리학계에서 야, 저런 젊은이가 있대. 이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 논문 쓴 사람 도저히 궁금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 사무실에 가갖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불러주십시오 하고 이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누가 나 찾는다며 하는데 왔는데 누가 앉아있긴 한데 쓱 보고서 서로 못 알아보고 그냥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교수일 줄 알았는데 너무 젊은 청년이 나와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냥 예상치 못한. 젊고 3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뭐 차별이라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약간의 이분이 받아들인 선입견이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안 와라고 다시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면서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천재 이미지지만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기와 인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력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인기가 생겼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일반인들 아무도 모르지만 물리학계에서 야,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1908년이 됩니다. 베른 대학 교수가 돼요. 베른 대학 교수가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교수입니다. 왜요? 수강생이 있어야지 수강생이 내는 돈의 일부를 내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봉급은 없는 상황이었던 안 듣는구나, 겁니다. 애들이. 네, 그렇죠. 근데 거의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아인슈타인 힘들 때 우리가 좀 수강 신청하고 좀 듣자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친구들을 정말 잘 뒀네요. 잘 줬죠. 네. 그렇습니다. 야, 강의 품앗이까지. 네. 그렇습니다. 1909년이 됩니다. 취리 대학 교수로도 가게 돼요. 30살입니다 이때. 본인이 교수님들이 권위적인 걸 싫어했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했다고 해요. 모르는 걸 물어보거나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 1911년 프라 대학에 이제 또 교수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엘리베이터에 추락하는 상황은 끔찍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내가 추락하게 되면 내가 둥실 몸이 뜨잖아요. 네. 바닥이 이제 같이 나랑 똑같이 떨어지니까 이때 추락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순간 이동을 하거나 지구가 사라져서 바깥에 못 보니까 내가 그냥 우주에 있어서 둥실 뜨게 된 건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누가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이요. 이 중력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 여기서부터 그 위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오. 근데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면 이거 되게 젊은이의 패기예요. 자, 흥미로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 저 위에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졌는데 떨어지는데 덕덕덕 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떨어져요. 그럼 내 몸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네. 네. 그런데 진짜로 지구가 사라지고 내가 순간이동해서 우주 공간으로 갔을 때도 떠올라 있겠죠. 네. 구분할 수 없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네. 젊은 패기 넘치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구분할 수 없으면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친구가 나를 네.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 뒷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못하면 안 한 건가요? 아니요, 한 거죠. 일단 그쵸? 한 거로. 네. 동일한 일이 한 거죠. 거의 딱 반대가 아인슈타인 삶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젊은 아인슈타인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분할 수 없어. 그럼 같은 거야 라고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를 시작해요. 그냥 젊은이의 패기라고 생각합시다. 여기까지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12년이 됐습니다. 취리 연방공과대학, 폴리테크닉 아까 대학 모교 있잖아요.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취리 연방공과대학을 바뀌면서 여기 교수가 됩니다. 다 이제 금이하양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교수가 교수 됐는데 데스. 이때 그 어렸을 때 나 수학 못할 때 도와줬던 그 그로스만을 만나서 수학의 특강을 받아요. 야,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실제 엘리베이터가 끊어진 건지 우주 공간으로 중력이 사라진 건지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항상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뉴턴도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서로 당기나 보지 뭐 이렇게 해도 논문 쓴 게 아니고 다 수학적인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학적인 내용.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저도 몰라요. 모두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적인 거예요. 수학적 개념으로서 휘어져 있는 공간 어떻게 아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예시는 들어요. 혹시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그 도로 근처에서 이렇게 뭐 보고 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측량하는 분들. 네. 도로 측량하는 분들. 그렇죠. 네. 측량하는 분들은 이미 공간이 휘어졌는지를 아는 방법을 사용해서 측량을 하고 그 있어요. 레이저 같은 걸로 쏴서.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정사각형도 만들어낼 것이고 정말 그 각도를 엄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사각형의 각도의 내각의 합이 360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공간이 이상하게 이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그렇겠구나 싶긴 한데 우리 세상에서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방법으로서 그로스만한테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1913년에 예비 논문을 하나 써요. 그로스만이랑 같이 논문을 씁니다. 이미 유명한 이 내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이 내가 나야나. 중력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문 하나 쓸 거다. 예비 논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4년에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가정이 파국으로 가게 됩니다. 결혼했었던 밀레바와는 헤어지게 되고 로벤탈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촌 누나를 만나요. 이건 또 무슨 막장스러운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네. 뭐 막장스럽지만 뭐 그때 문화에서도 막장이었을 수도 있겠고 밀레바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밀레바는요. 네. 같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수학은 최소한 아인슈타인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신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똑똑한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하면서 자기 주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능력은 없고 맨날 고생하던 그 남편이 물리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교수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밀레바를 무시해요. 무시한다는 건 막 못되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반갑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서 아인슈타인이랑 얘기.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한때는 정말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똑똑했던 이랬던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렇죠. 심지어 특수상대성 이론의 일부는 밀레바가 도와줬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수학을 아인슈타인은 못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서 쑥 들어가서 아인슈타인이랑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 약간 상실감을 느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전쟁이 발발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때 시작됩니다. 부부 전쟁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후에 전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